안녕하세요. 실내 건축사를 강의하고 있는 고강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건축에서부터 고대 로마 건축까지의 고전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건축입니다. 서양의 건축 미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리스 시대 때부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리스 건축은 시대별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의 미술과 건축은 조형예술의 형성기이자 조화와 균형, 그리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볼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르키아키,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니케 신전 등 대형 건물이 세워진 클래식기, 그리스 건축 미술에 각지의 고유 예술이 융합되어서 인간의 감정을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표현한 페르가몬과 에페수스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기로 나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리스 건축의 특징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로는 외부 공간의 요소를 중시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신전의 평면들입니다. 균형 있는 대칭 형태를 이루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전면, 시간이 흐르면서 전면과 후면, 그리고 나중에 사방 수순으로 열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전의 크기의 변화에 비해서 사각형 내부 공간이라고 불리우는 쉘라는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 공간 요소로서의 신전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두 번째로는 지형 지물을 잘 사용하였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테네 히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입니다. 극장과 경기장의 관람석은 자연적 지형을 잘 이용해서 계획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리스 건축이 과학적이고 매우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특징 세 번째로는 착시 교정 기법입니다. 착시 교정 기법의 대표적인 엔타시스 기법인데요. 베흘린 기법이라고, 이렇게 수직의 평행선인 경우 기둥의 중앙부가 오목하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둥 중앙 부위를 일부러 이렇게 볼록하게 직경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라이즈 기법입니다. 긴 수평선을 만들 경우에 중앙 부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평적 요소인 기단과 엔타블레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엔타블레처 중앙 부위를 살짝 솟아오르게 만듦으로 인해서 휘어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방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안쏠림 현상. 건물 모서리 기둥의 상단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보이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양측 모서리 기둥을 안쪽으로 기울여서 안정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직경. 전면부에서 봤을 때 중앙부의 기둥에 비해서 양측 모서리 기둥들이 가늘어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모서리 기둥의 직경을 3에서 5cm 정도 크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둥 간격입니다. 양측 모서리로 갈수록 기둥 간격이 넓어 보이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모서리로 갈수록 기둥 간격을 조금씩 좁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였던 이런 기둥들인데요. 특징 네 번째로 그리스 건축에는 세 가지 기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둥들을 통해서 건축물의 조각을 통해 비례감을 중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포세이돈 신전입니다. 포세이돈 신전에는 이렇게 생긴 도립 양식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양식의 기둥이
설치되었는데 이 기둥은 직선적이고 장중하여서 남성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테나 니케 신전입니다. 여기에서는 소용돌이 현상의 주두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곡선적인 여성적인 느낌을 표현한 이오니아식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린트식 양식의 기둥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인데요. 주두를 아칸더스 나뭇잎 형상으로 장식해서 가장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전은 본질적으로는 기둥과 보로 구성되는 가구식 구조인데요. 가구식 구조란 조립식 구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공간보다는 형태를 중시한 조각적 건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수업 시간에 할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 그 용어를 미리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주두에서부터 처마 끝 선단까지를 에나블레처, 처마 끝 선단에서 처마 도리까지를 코니스, 처마에서 박공까지는 페디먼트, 그 다음에 기둥의 상수를 주두라고 부르고요. 기둥의 하부 받치는 계단식 구조물을 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 건축의 특징 여섯 번째로 황금 비례입니다. 건축에서 황금 비례란 형태의 통일성을 부여해서 시각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는 공간의 비례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그리스 시대에 발견된 미의 법칙인 1대 1.618인 황금 비례는 현재도 다양한 디자인에서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 미술은 조화와 균형을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 건축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가구식 구조와 외부 공간의 요소를 중시하였다. 두 번째, 자연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여 공간을 계획하였다. 세 번째, 엔타시스를 통한 착시 교정 기법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바로 보이게 만들었다. 네 번째, 그리스 건축의 세 가지 기둥을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 황금 비례로 완벽한 공간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마 건축입니다. 로마는 그리스 건축, 특히 헬레니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종합하여 발전시켜서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이때 효율적으로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용적이면서도 시민을 위압하는 듯한 커다란 공공건축물을 주로 건축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프레스코화나 모자이크 기법으로 매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건축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로 건축물의 규모가 매우 웅대하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공공건축물을 통해서 서민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대규모 공공오락을 베푸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입니다. 둘레는 527m고요. 약 이 시대에 5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매우 큰 규모의 종합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치와 돔의 개발입니다. 앞장의 콜로세움에서도 보셨겠지만 로마 사람들은 아치와 돔을 개발하고 콘크리트 제조 기법을 발명해서 기둥 없이도 보시는 사진처럼 거대한 내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판테온 내부인데요. 판테온은 천정에 지름이 9m나 되는 개구부를 뚫어서 매 시간마다 다른 채광이 공간을 비추는 거대한 공간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치와 돔의 개발을 통해서
더 거대하고 기둥이 없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 사람들이 건물 외부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면 로마인들은 건물의 웅장함과 크기를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아치와 돔 기술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거대한 건물,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가르라고 해서 거대한 교량,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통해서 수로가 지나가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런 기술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거대한 건축물의 형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넘어온 세 가지 기둥 양식인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리트식을 발전시켜서 또 현실에 맞는 더스칸식과 콤포지트식 양식을 만들었는데요. 도리아식을 더 간략화시킨 더신식,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과 코리트식을 복합시켜서 만든 콤포지트식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건축의 장식의 발전이 매우 높이 평가될 수 있는데요. 주택 건축에 있어서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폼페이 유적에서 보시듯 내부 아트리움 중앙에 이렇게 작은 풀이 있으면서 오픈된 지붕에 빛이 들어오고요. 대칭된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홀 벽면에는 모자이크 장식과 그림들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건축의 특징을 6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여러 나라 건축 양식을 통합 발전시켰다. 두 번째, 실용적인 면을 발달시켰다. 세 번째, 건축의 규모가 매우 웅대하다. 네 번째, 아치와 도움의 개발을 통해서 기둥 없는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다. 다섯 번째, 기둥 양식의 발전을 이루었다. 여섯 번째, 화려한 장식을 실내에 발전시켰다. 이렇게 로마 건축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양 건축사 2강 고전 실내 건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